안녕하세요. 저는 그 건지섬에 대한 이야기 배경 설명을 원래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쟁에 관련된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바꿨는지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은 전쟁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분석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니까 그 유명한 좀 철학자들의 좀 생각에 제가 살짝 빗대어서 써봤습니다. 일단 건지섬 이야기를 좀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안 봤구나. 영화를 훨씬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영화에서 좀 나오는데 일단 건지섬 설명드리면은 이때 밑에 이쪽에 영국이 있고 밑에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에 훨씬 가까워요. 프랑스에 훨씬 가까운 섬이고 여기를 채널 제도라고 하는데 또 좀 위에 건지섬이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나오는 그 감자가 굉장히 맛있대요. 그 로얄 포테이토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실제 엄청 맛있고 유명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사진이 없어서 그냥 횡단보도를 가져왔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느낌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모를 뻔했어요. 네, 말 안 해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동양의 외모들을 보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굉장히 빨리 독일한테 점령을 당하고 나서 이제 고립돼,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점령 당해버려가지고 이쪽에 그 영화도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덩케르크도 이렇게 탈출하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빨리 점령 당합니다. 그래서 점령 당해 뻔하니까 영국에서 올 사람 와라 빨리 영국으로. 근데 굳이 머물겠다면 머물어라고 했는데 일단 애들은 그래도 무조건 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먼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애들 먼저 보내고 또 이제 곤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뭐 별일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면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실제로 사이가 좀 좋았다고 해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건지섬에 매출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막 이게 식료품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급증해서 이게 개꿀이네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까지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막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끝에 보면 막 되게 드문 사진인데 영국 경찰이랑 막 독일 분이랑 웃으면서 저기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스토리가 정말 다 뺐는데 설마 다 뺐겠어? 라고 생각해서 폭격을 좀 투하했다고 해요. 그 책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진짜로 다 뺐었던 거여서 엉뚱하게 뭐 50명만 죽고 어쨌든 그냥 진짜 없네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히틀러가 이제 좀 생각이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좀 더 점점 꼰대화 돼가지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상 프랑스에 가깝게 있잖아요. 영국이 반격을 할 때 여기를 무조건 뺏을 거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영국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굳이 그럴까? 영국이?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토로 들어오지 왜 굳이 저 건지섬을 빼앗겠어? 라고 했는데 아무 전략적 요충지도 아닌데 근데 그냥 우긴 거죠. 그냥 히틀러가. 무조건 여기 될 거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타일의 안도 닫아버리죠. 약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방어 기지를 너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잠깐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이때 거의 사단이 2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히틀러 똥꼬집이에요. 무조건 여기 칠 거니까 여기 무조건 방어해 이렇게 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심지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얘네들 놀고 있어요. 두 사단은 그래서 제가 꿀 빤 거예요. 그냥 전쟁도 안 나고 띵까띵까 하다가 꿀 빨고 끝나는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평화로운 거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사단 2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인력이 많으니까 막 엄청나게 압박했다고 해요. 그 돼지도 못 키우게 하고 다 자기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막 약간 좀 사람들이 좀 미쳐가지고 비둘기들이랑 놀고 있어도 너 지금 내통하는 거지. 그래서 비둘기들 다 못 잡게 하고 이상한 약간 좀 히스테릭한 정책들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번지섬 스토리는 이게 다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점령기 동안의 이야기고 책은 읽었을 때 아셨을 거고 이제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가장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뀐 게 뭔가 신에 대한 부정을 되게 강하게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약간 인간 존재론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좀 더 각광받게 되고 거기 내용에도 조금 잠깐 나오는데
제가 이 텍스트에는 좀 실존주의 책을 넣어놨는데 발표 자료는 좀 뺐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책을 본 건 아니고 이 요약본 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간 본성에 대한 10가지 이론이라서 이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지금까지 철학서들이 이야기했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것과 얘네와 비춰봐서 제 나름대로 얘네가 공자였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지 전쟁에 대해서 뭐 그냥 제가 혼자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족은 정확하진 않아요. 저만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덕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쓰다가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냥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전쟁은 자기 수양 부족, 그러니까 덕이 중요한데 수양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네가 군자가 되면 덕을 쌓고 군자가 되면 전쟁 따윈 이루어지지 않는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 내면의 수양, 덕을 강조했고 우파니샤드랑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힌두 쪽에 있는 어떤 철학서인데 덕이 아니라 이제 인간, 우주 모든 게 하나다. 사실은 모든 게 하나인데 니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이나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명상. 결론이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 즉 브라흐만에 도달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명상 얘기만 기승전 명상. 성서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네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시거든요. 성령 좀 잘 아시고. 저만이 조금 약간 해석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지구상의 어떤 그 죄악들이 사라질 거다라는 약간 굳이 말하면 약간 예수님의 그 신약 쪽에 대한 가까운 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플라톤은 이제 조화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해석마다 좀 다른데 어쨌든 제가 쉽게 욕망, 이성, 용기 이 세 가지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은 문제가 없다. 이 세상 일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같은 거 그런 거죠. 욕망이 너무 컸다. 욕망과 용기가 너무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를 다시 이룬다면은 해결될 것이다. 전쟁 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 이제 후배죠, 후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을 좀 선하다고 봤고, 근데 그 선한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지를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과거 고대 철학이고, 좀 이제 칸트 쪽으로 오면은 이제 전쟁과 같은 악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자유 의지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냐면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뭔가 종교를 통해서 이런 자유 의지를 자기가 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간들이 경제 토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경제적 토대에 따라서 인간들이 계속 사고방식이나 이것이 변화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현상이다. 그래서 뭐 뒤에 조금 사족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화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본성이 어떻고 저쪽을 떠나서 화폐의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기승전 섹스라고 써놨는데 이 아저씨는 다 이쪽에 포커싱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다 성욕과 식욕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성욕과 식욕에 대한 무의식들의 발현이 생겨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걸 억제하면 이제 히스테리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르트르부터가 이제 그 전쟁 직후에 어떤 좀 사고인데 태어난 이유 따위는 없다. 이제 약간 신을 좀 부정하기 시작하고 너네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야. 뭐 전쟁도 어떤 뭐 신을 찾거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 토 나오지? 그래서 구토란 책을 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매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깊이 사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다윈은 이제 진화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잖아. 사실 이제 앞에랑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로는. 그러니까 진화로 모든 걸 다 설명하죠. 전쟁이랑 또 사실 이제 생존에 따른 그 생명체 종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제 발현된 것들이고,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나면서 경쟁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엄복동 드리블. 어쨌든 진화 이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그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게 좀 절대적 좀 많이 퍼져가지고
종교에 대한 것도 많이 부인하고 사실 다윈도 어떻게 되면 종교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모든 걸 다 진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존주의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좀 이제 전쟁 직후에 그 나왔던 이름 갑자기 한나 아렌트였나요?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도 어떤 인간은 어떤 관습된 규율 하에서 그냥 그렇게 악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논리를 빼고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인데 제가 15분이 너무 짧을 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네요. 15분 너무 안 됐죠? 네, 괜찮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